오늘도 실관 사주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또 산행을 하고 풍수 산행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 만나던 분들 중에 한 분의 사주를 또 봐드리게 되었고 또 그분의 사주를 통해서 물상론적으로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 팔자 물상론을 통해서 직업을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신금입니다. 자, 이 팔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천을기는 신이니까 인하고 오죠. 그 다음에 공망은 오미입니다. 그래서 천을기니 오가 천을기인이면서 또 공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격은 인에서 투관한 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바로 보면서 정제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은 이제 오행의 대세를 보면 목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화는 이 사주팔자 명주에서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기토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은 신금이 하나, 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는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물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주팔자를 한번 그려보면 인월에 봄날에 초목들과 싹들과 꽃들이 막 피고 있죠. 여기에 신금입니다. 신금. 신금은 가위, 칼날, 면도칼 뭐 이런 부분들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수, 저수지, 물, 차가운 한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 편인의 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해수입니다. 자, 이제 사주물상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인월의 봄날에 가위, 칼, 도구를 들고 있고 이것이 기토가 하나의 화단이 될 수 있겠죠. 화단에 이러한 초목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이 초목들을 신금이 와서 가위질 이렇게 하면서 다듬는다, 재련한다, 이렇게 가지런히 만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들이 확 이렇게 좀 많은 양의 물이 또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조인데 이 명조가 물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명조의 주인공이 직업이 뭘까요? 직업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업과 이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상적인 구조가 너무나 잘 절묘하게 잘 들어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신금의 임수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재료의 가공이나 특수한 재능, 특별한 자기만의 특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바른다. 수는 응축한다, 압축한다, 작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가다듬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신금의 칼날로 가다듬는데 그 가다듬고 압축하고 재련하고 응축하는데 그것이 목이더라는 거죠. 목을 칼날로 작고 세밀하게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도 작동하고 역마로도 작동할 수 있고 역동성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공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가공적인 측면에도 이렇게 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주명조의 주인공은 목수입니다. 목수. 이제 목수라 하면 사찰을 목조 건물 사찰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목조 건물을 짓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자입니다. 아주 그거를 잘하는 기술자가 되겠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성이 너무나 잘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임수는 상관으로 쓰고, 목은 하나의 이제 재로 작동하죠. 정제와 편제로 작동해서 재물을, 상관을 통해서 재물을 만든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조금 아쉬운 거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나를 나타내어서 그것을 남들이 다 아는 어떠한 대중성, 전문성 이런 것이 되고, 또 메이커를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인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사주팔자에는 인성은 가지고 있으나 상관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수극화하는 현상으로 상관이 강하면 상관경관 혹은 상관정관해서 관과의 인연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쓰면서 프리랜서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어디에서 어느 단체에 있기보다 자기 어떤 주관의 어떤 자발적인 혹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관성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명조에서도 제가 이때까지 앞에서도 쭉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목들이 절비하고 있죠. 이 목들이 병신, 정유, 무술년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가 풍수 산행을 하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우연히 점심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이분께서 라면을 또 맛있게 끓여 주시더라고요. 라면을 또 아주 또 맛있게 끓여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제 그 골짜기에 와서 골짜기에 이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짓는 이유는 자기가 그 집을 지어서 그게 별장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돌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었는데, 아주 그 골짜기가 아주 골짜기였어요. 차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짜기인데, 왜 그러면 이분이 그 골짜기에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할까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죠. 해보니까, 이제 그 작업의 시작이 무술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술이라고 하면 신금의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물 곳, 내가 의지할 곳. 그 인성은 또 엄마죠. 엄마, 의지한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정인의 내가 의지할 곳의 공간이 술이라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공간, 시골 공간, 그리고 빛이 비치지 않는 이런 토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금이 무술년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주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무술년에 정인이면서 묘술합하죠. 인호술합하고 인호술합하고 묘술합하고 또 술생해로 이렇게 해수가 갈 수 있는 술이라고 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목들을 정리를 하고 이 어두운 공간으로 별장 삼아서 오고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병신, 정유, 무술년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힘든 정리해야 될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고, 정유년에 아마 사업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던 이런 것을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테고, 무술년에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마 이 시골로 내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동했을 테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아니야 다를까 이분께서 경북 쪽에 계시던 분이었고, 경북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무술년에 이제 다 짐을 사서 이렇게 별장을 짓고 자기가 뭐 거처할 장소로 그냥 이렇게 오게 되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도 안 좋았고 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팔자에 선생님 나타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자를 보니 본인이 아주 주종목으로 잘 쓰는 이런 것들이 병신, 정유, 무술을 거치면서 가을의 금기가 이 목들을 치고 상하게 하니
본인이 하던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좀 힘들었을 테고 술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앞에서도 계속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목, 인목들이 술년이 되면 술달이 되고 술년이 되면 술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로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을 들녘에 가을 거지를 유달에 가을 거지를 하고 술달에 창고로 다 거두어 넣어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정리가 되는 것이 술년, 술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술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정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해년은 기토가, 오면 또 기토가 동하게 만들죠. 기토가 동하게 만들면서 인성이 되니까 이것도 자격성을 의미하고, 해수가 인해한목, 해묘목하고 해를 또 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게 또 기술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 혹은 쟤는 또 아버지급의 어떤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인연하고 있던 분들과의 어떠한 합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생기는 달은 설을 기점으로 해서 2월 5일부터 그것이 동해서 아마 새로운 일을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2월 설 지나면 본인이 이 목작업을 할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한 세 번의 그런 인자의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팔자상에 보면 세 개의 어떤 그런 글자가 동하게 되는데 아마 한 세 번 정도의 기회는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달이 인묘진달이 되면 그 인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인묘진 달에 그러한 인연의 인자가 강하게 들어올 테고 인묘지 사오미로 넘어가면 이 사주의 관이 됩니다. 관이 되면 어디에 소속이 된다. 어디 하는 일거리의 큰 무대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언가 나의 기술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인묘지 사오미가 되고 신유술은 비견급제로서 신유술을 이걸 거두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유술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일했던 것을 돈을 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글자만 보고 이렇게 직업과 흘러가는 상황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놀랍다면서 그렇게 재밌게 웃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상 팔자를 통해서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